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피하려고 섀도우 유조선 함대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꽤 자신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문제 제기를 예상했지만 그대로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이 이 선박에 발포할 것 같진 않았죠. 감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해군도 거의 없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와 먼 해역의 러시아 선박을 겨냥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정은 잠시 맞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큰 승리로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두 바다를 넘어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던 러시아 유조선이 우크라이나에 확장되는 장거리 능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공격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우크라이나의 해군 전략을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한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12월 19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SBU의 목표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캔디리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지중해 중립 해역을 항해하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공격으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2,000km 떨어진 곳에서 이 공격을 수행하며 2022년 2월 이후 전쟁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이 자신이 침공한 국가 안에만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가 국제 해역에서 자산을 공격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선박이 러시아 제재 회피 선단 소속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이드 리스트는 SBU의 공격을 보도하며 캔디리 관련 흥미로운 세부 사항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선박은 2006년 건조됐으며 밤 11시쯤 몰타와 크레타 사이를 항해 중 이상한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박은 지중해 해상에서 유턴을 하여 동쪽, 즉 이집트의 항구 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상한 행동입니다. 아마도 그 선박은 지중해 국가로 항해한다는 거짓말을 바탕으로 항구에서 출항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로이드 리스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 선박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단속선까지 오랜 항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선박은 11월 4일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출발한 뒤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지중해로 들어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유조선은 인도 얌나고르 항구에 도착해 12월 1일 화물을 하역했습니다. 캔디리호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화물을 하역하자마자 인도에서 출항해 지브롤터 방향으로 항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유턴을 했죠. 그 배가 무엇을 하고 있었든 서방은 그 배가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디리호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제재받고 있으며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 배는 오만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데 그림자 선단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 선박들이 실제 소속을 숨기려고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운항하게 합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러시아는 이 수법을 113번이나 사용해 불법 화물 운송에 이 방법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는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캔디리호는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20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선박을 타격했는데 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히 드는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전쟁 내내 SBU가 성공적으로 사용한 해상 드론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헥사콥터 공중 드론을 사용해 캔디리를 타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발사 방식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인접국에서 드론을 띄웠다면 드론은 목표까지 지중해 상공을 오래 이동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이 소형 선박으로 섀도우 플릿 유조선 근처까지 접근해 드론을 발사한 것입니다. 결국 결과가 전부입니다. 러시아 섀도우 플릿이 또 격침됐습니다. 또한 SBU가 여러 매체에서 주장하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우크레인 포럼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SBU의 알파 부대가 조종한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35초 동안 지속됩니다. 이 영상은 드론이 목표물로 비행하며 촬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발사되었는지, 드론이 바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캔디리를 볼 수 있고 곧 이 영상을 촬영한 드론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할 때 사용한 드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드론이 캔디리 위로 올라가 선박 폭발 장면을 완벽히 조감도로 보여줍니다. 아마도 로이드 리스트에 언급된 헥사콥터 드론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 각도와 폭발 장면이 보여
우크라이나가 선박 주변에 여러 드론을 띄웠고 일부는 선박 위에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러시아 유조선에 피해를 준 것이 단 한 대의 드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유조선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타격했으며 공격이 끝날 때쯤에는 선박의 항해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공격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캔딜이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중해 해역을 항해하던 중 석유가 실려 있었을 수도 있는 유조선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스카이뉴스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답변을 전하지만 이는 SBU에서 직접 나온 답변이 아닙니다. 그 조직은 러시아를 상대로 성공시킨 수많은 공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제해역에서 그림자 함대 선박 공격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례만으로도 이런 공격의 합법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내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유조선으로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제법과 전쟁의 법과 관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SBU에게 완전히 정당한 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논리는 이 선박이 제재를 받은 상태로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푸틴의 전쟁 자금에 기여하는 선박이라면 정당한 군사 표적이 아니라는 점을 출처가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바다 위 유조선 공격의 도덕성은 어떤가요? 같은 출처는 SBU가 이미 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캔들이 호는 공격 당시 빈 상태여서 지중해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자연재해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선박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기 전에 인도의 화물을 이미 하역했기 때문입니다. SBU는 인도 정보원에게 유조선이 비었다는 확인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격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공격했을 때 그들은 그림자 선단의 선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만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로이드 리스트와 인터뷰한 익명 보안 소식통이 이번 공격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거리 선박 발사나 해안 드론 플랫폼 사용은 단순한 능력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큰 확전을 의미하며 전략적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상업 선박들이 분쟁 지역을 넘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공격범위 밖이라도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인도나 중국 등에서 운항하는 선박들도 결국 러시아 항구로 돌아가야 하며 그때가 오면 이제 그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불안 속에 방어 수단 없이 러시아 항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선박들은 군함이 아니고 군함의 호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하면서도 그림자 선단 선박들이 푸틴과 크렘린 측근 소유임을 사실상 인정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그림자 선단 유조선 타격 전략이 SBU에겐 처음이지만 우크라이나가 과거에도 그림자 선단 선박을 공격한 적이 있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유조선을 상대로 한 이렇게 극적인 공격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자국 해역 밖에서 한 일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공격은 큰 준비가 필요했으니 우크라이나가 해상 다른 목표 공격에 자원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런 가정은 잘못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2월 20일 러시아 유조선 공격 당시 다른 주요 목표도 고려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도 전쟁 범위를 넘는 공격을 수행하며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드론이 그림자 유조선에서 폭발할 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드론은 12월 19일 카스피해에서 공격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약화시키려 석유 플랫폼과 순찰선을 공격했습니다. 순찰선 타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선박은 프로젝트 22460 헌터로 지정된 루빈급 함정으로 러시아 해안경비대의 순찰 및 해상 보안 임무에 사용됩니다. 장비로 위협 대응이 가능했지만 이 선박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9일 러시아의 또 다른 수익 창출 에너지 인프라가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번엔 SSO가 작전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며 페이스북에 이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순찰정 파괴를 설명한 뒤 SSO는 특수작전부대 드론이 카스피의 필로노프스키 유전과 가스 농장 시추 플랫폼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루코일 소속으로
석유와 가스 채굴을 담당해 러시아 예산과 전쟁 자금 조달에 기여합니다. 참고로 루코일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이자 러시아 2위 기업으로 우크라이나의 명확한 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방금 타격한 이 석유가스 시설은 루코일 사업 규모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추 시설은 약 1억 2,500만 톤의 석유와 300억 입방미터의 가스 매장량 위에 있습니다. 특수작전 부대는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비대칭적인 행동을 사용하고 있다고 SSO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마무리하며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전들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 산업의 핵심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의 카스피해 석유 시추 시설이 국내 에너지 생산과 수출 양면에서 모두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둘 다 크렘린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크렘린은 이 시추 시설 기업의 모든 매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종종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으로 흘러갑니다. 루코일이 이 시추 시설을 소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공격을 계속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루코일은 순이익 1,010억 매출 1조 2,010억을 기록했습니다. 전자는 26억으로 2023년에 회사가 기록한 이익보다 낮았지만 후자는 전년도에 기록한 9,390억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루코일은 매출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익이 더 낮았을까요? 모스크바 타임즈는 그 이유 중 일부가 세금 재평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러시아가 이전보다 루코일의 수익에서 더 많은 세금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 석유 시추 시설은 크렘린궁에 큰 수익을 주고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시추 시설들이 원유를 채취하지 않으려면 러시아는 판매할 수 있는 자원을 잃게 되고 휘발유, 디젤, 그리고 국가의 국민과 군대의 필수적인 다양한 제품으로 정제할 수 있는 자원도 잃게 됩니다. 카스피해에서 그리고 그림자 함대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끊임없이 타격을 가해온 하나의 해를 강렬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러시아를 공격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카스피해 에너지 인프라를 네 번째로 공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인프라가 러시아 전쟁을 지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들 중 첫 번째 공격을 다룬 영상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300대의 드론으로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한 밤에 발생했습니다. 최초 공격을 더 조사하고 이후 카스피해 공격에 청사진이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상적인 최신 카스피해 공격을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캔딜이 대한 공격은 대담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상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번 공격이 최초였던 이유는 공격 대상이 아니라 공격이 일어난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몇 달째 공격하며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을 확대해 러시아의 또 다른 재정 생명줄을 끊으려 합니다. 이 공격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그림자 함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이 선박들은 푸틴이 모은 함대의 일부로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이용된다는 점은 이미 언급됐습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가 이 함대를 군사 표적으로 보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데이비드 키리첸코는 캔디리 공격 보고서에서 그림자 함대가 하루 3,700만 배럴 러시아 해상 석유 수출의 65%를 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로 석유 자금이 계속 유입되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간 87억 1,00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건 크렘린이 세금을 부과하기에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의 선박을 최대한 많이 제거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지중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을 전 세계로 확대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5년 초와 하반기 대부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사용하고 판매하는 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에서 국제 해역의 그림자 선박, 그리고 석유 플랫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 공급망 차단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의지가 있습니다. 2025년 내내 키이우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다가 이후 노보로시스크 등 항구 석유 터미널 등 수출 인프라로 목표를 옮겼습니다. 키리첸코는 이러한 전개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 가공과 운송 능력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 교란으로 전환됐다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확고히 했고 그 전략을 넓고 멀리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으로 캔딜이 보다 더 많은 섀도우 플릿 선박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희생되었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캔딜이 공격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발레리 코르치코프 유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터키 흑해 연안에서 섀도우 플릿 선박 카이로스와 비라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 공격을 계속하며 레이더와 드론 사정거리 내 섀도우 플릿 선박도 공격하는 듯합니다. 이 선박들을 단순히 격침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디언지는 12월 21일에 섀도우 플릿이 최대 1200척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들 중 일부만 격침시킨다고 해서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해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보복 걱정 없이 유조선을 쉽게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항해하는 모든 선박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선박을 운영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드러나게끔 어떤 형태로든 보안에 투자해야 하거나 아니면 선적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확신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셈입니다. 푸틴은 그림자 선단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과 굴욕은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새롭게 부상하는 그림자 선단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리타니는 12월 16일 스웨덴 해군이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서 러시아 군인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소수의 군인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 어렵습니다. 무기 없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박이 러시아 소유임이 드러나고 그림자 함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와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전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12월 17일은 이런 공격의 한 예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우크라이나 그림자 함대 등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